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 진행할 거예요. 조건부 확률부터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과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의 파트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확률 배운 거 있잖아. 그 부분은 완전 똑같잖아. 근데 물론 그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쪽에서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배웠지? 거기서 썼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사용한다 정도의 차이지,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면 조건부 확률부터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설명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처음에 약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 즉 표본 공간에는 뭐가 있어? 표본 공간은 기호로 S로 쓰지, 집합에서. 결과에는 1, 2, 3, 4, 5, 6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거고, 얘를 표본 공간으로 하지. 됐어? 여기서 이제 사건을 좀 지정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야. A라는 사건을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라고 내가 만약에 지정을 해볼게.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걔를 A라는 사건이라 해보면 얘는 2, 4, 6 이렇게 되겠죠. 됐어? 또 B라는 사건 하나 만들어 볼 건데, B라는 사건은 내가 6의 약수인 사건이라 해볼게. 6의 약수. 그럼 B라는 사건에는 1, 2, 3, 6 이렇게 B라는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해가 여기까지는? 그때 확률값들을 좀 구해보자. PA는 얼마야? PA는 NS분의 NA니까 6분의 3이지? 맞아? NS분의 NA니까 그래서 2분의 1이야. PB도 구해보자. B사건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나 이렇게? 됐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내가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짝수의 확률을 구해볼 거야. 다시 멘트를 써볼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 근데 여기서 멘트를 잘 기억해야 돼.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짝수의 확률이야. 그럼 얘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사건 B이지 않니, 이거는? 짝수인 것은 사건 A이지 않아?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까지 느낌을 잘 살려봐.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대, 이미. 나왔대, 이미.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야. 이미 일어났어. 이미 6의 약수의 눈은 이미 일어난 거야.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의 확률은 얼마야? 1이야, 1. 100% 일어났잖아. 이해가?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인 거야. 근데 6의 약수의 눈이 이미 나왔어. 그 확률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가? 그럼 나는 6의 약수의 눈이 이미 나왔다라는 생각을 한 거가 뭐가 되냐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가 나온 거야? 1, 2, 3, 6 중에 하나가 나온 상태인 거야. 1, 2, 3, 6 중에 하나가 나온 상태인 거야. 됐지? 그 중에 그 하필이면 나온 1, 2, 3, 6 중에
짝수의 확률인 거야. 1, 2, 3, 6 중에 짝수가 누가 있어? 2하고 6이 있지. 그럼 얘의 확률은 얼마가 될 것 같아? 4분의 2인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가? 그럼 얘를 이번엔 반대를 해볼게. 짝수의 눈이 나왔대, 이미. 이미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눈이 6의 약수의 확률이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뭐가 일어난 거냐면 짝수의 눈이 나왔어. 2 아니면 4 아니면 6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그 중에 걔가 6의 약수의 애는 누가 있어, 이 중에? 2하고 6이 있지? 그럼 3분의 2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져? 그럼 얘를 우리는 집합을 배웠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얘는 표본공간 S가 있는 거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A라는 사건에는 2, 4, 6이 있죠? 근데 B라는 사건과 겹치는 애는 2하고 6이 여기 겹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4만 여기 덩그러니 따로 있는 거고 B에는 1, 2, 3, 6이니까 여기가 1, 3이 여기 있고 모든 경우의 수에는 1, 2, 3, 4, 5, 6이 있으니까 1, 2, 3, 4, 5가 없으니까 5는 이 바깥쪽에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가 받아들여져? 우리가 보통 확률을 물어보면 확률, 그냥 확률. A 사건의 확률은 전체분의 A야. 그치? 이 전체가 다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의 확률. 전체분의 이 부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B 사건의 확률도 전체분의 이 부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분모가 바뀌는 거야. 분모가. 얘에서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6의 약수의 난이 나온 것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분에 그 중에 하필이면 짝수인 애는 어디 있는 거야? 이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이게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야. 조건부 확률. 이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음료수 같은 거 사러 가.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고 햄버거를 사. 그럼 이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 맞아? 그게 다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물론 걔를 생각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우리가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고배 법칙 있잖아. 고배 법칙.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사고 순차적으로 또 다른 걸 뭐 사? 햄버거를 사. 그럼 이거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얘 확률과 이 확률까지 곱하잖아. 그치? 그 고배 법칙을 하는 게 다 조건부 확률로 곱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합칠 거야. 즉 우리가 중학교 때 고배 법칙을 배웠던 것은 이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나면 두 사건이 독립일 때만 딱 그 경우가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 라는 거에 차이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제. 이 부분부터가 조금 어려워. 개념을 좀 잡기가 좀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보통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어. 근데 요 부분, 요 사건 보여? 요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P. 요 가운데 바를 써. 바 하나, 바. 요쪽에다 여기다 써보자. 바를 하나 쓸 건데, 얘는 무슨 일이 이미 벌어졌어? B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바 뒤쪽에 써.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벌어질 일 있지? 걔를 앞쪽에 쓰는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읽냐면 PA 바 B라고 읽는데 얘는 확률값이야. 어떻게 읽냐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거나 B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읽기도 해. 됐어? 또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라고도 읽어.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의 확률을 읽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됐죠? 그러면 봐. 여기 이제 일반화 시켜서 정리해 볼게.
A 사건이 일어났다 가정했을 때 또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괜찮아. B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 이 확률은 기호로 P, 요 바 뒷부분 있지? 얘 이미 일어난 사건을 쓴다고. A 사건이 일어난다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그럼 얘를 앞쪽에는 경우의 수로 한번 이거를 구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거야. 봐봐. 나는 뭐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A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N, A가 되는 거야. A가 일어난 모든 경우의 수 분해.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일어나야 돼, 이제? B가 일어나야 되지.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부분을 찾는 거야? 동시에 일어난 부분을 찾게 된다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찾아야 되니까. 조면 안 돼, 병우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라 읽었지만 얘는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이었지. 맞아? 그래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P, B바 A.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읽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얘를 거꾸로 써질 때도 있지? A바 B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읽는 거라고. 근데 N이라고 써져 있는 애는 다 뭐로 고쳤어도 상관없니? 다 P로 고쳤어도 되지 않아? 뭔 얘기냐면 이 두 개 있지? 분수잖아.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도 분수의 크기는 안 변하지 않아? NS? NS로 나누면 얘가 PA가 되는 거고 이게 PA 교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확률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PA분의 PA 교비. 됐어? A, B 바뀌면 여기가 B, 여기는 그대로. 어차피 A 교비. 됐어? 곱사건 B. 이렇게 연산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확률로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로 굳이 할 수 있는 것을 확률로 굳이 바꿔서 연산하진 않는다고. 경우의 수 보면 어떻게 표현한 거냐 봐봐. 얘네 NA분의 요거 아까 얘 들었던 거 있지? NA에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NA 교비에 몇 개 있어? 2개. 그 3분의 2라고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근데 얘를 다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거 구한 다음에 PA 교비도 구한 다음에 확률 구한 다음에 또다시 엿다 넣어가지고 계산할까? 당연히 안 하겠지. 이해? 경우의 수로 가능하면 경우의 수로 가능한다. 근데 이 경우를 경우의 수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영역으로 나누는 거야. S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 지금 이거는 여기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여기를 4번 영역이라 할 때 이 연산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개수를 더한 것분에 2번 영역의 개수. 이렇게 경우의 수로 연산한다고. 됐어? 경우의 수로 연산 가능한 데서는 대부분 다 경우의 수로 연산한다야. 됐죠?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여기까지? 됐죠? 이제 봐봐.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가 B바 A 아니고 A바 B로 바꿨어도 너희가 당연히 얘를 이렇게 써낼 수 있지 않을까? P B분의 P A 교비라고 써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 됐어?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다 조건부 확률로서 해석이 돼. 뭔 얘기냐면
이제 PA 교비가 뭘 의미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확률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도 수학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쓴다. 뭐 이딴 걸로 배웠었잖아. 동시에 일어날 때,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근데 걔는 A, B 사건이 독립이라는 개념을 뒤에 배울 거거든. 독립일 때만 확률 값을 곱해. 그거 외에는 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걸 배우기는 하는데 그때는 용어를 안 배워.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용어를 안 배우고 복원 추출 기억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막 주머니 안에서 막 공 꺼내잖아 이렇게. 공 꺼내서 숫자를 확인해. 조는 사람 조면 안 된다. 다시 집어넣어놔. 그럼 이 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첫 번째 끈에나 두 번째 끈에나 확률이 변해? 안 변하지. 그게 독립이라는 상태를 말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쳐 이런 얘기야. 근데 하나를 뽑아. 버려버려. 그럼 두 번째 뽑는 애는 걔를 못 뽑지 않니? 그래서 막 빨간 공 꺼내고 파란 공 꺼낸다고 했을 때 빨간 공 꺼낼 확률 만약 6분의 1이야. 파란 공 꺼낼 확률 6분의 5야. 예를 들어서. 근데 다시 집어넣으면 빨간 공 꺼내고 파란 공 꺼낼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잖아 그냥. 근데 얘를 버려버렸어. 그럼 뒤에 거의 확률이 바뀌지 않아? 5분의 1로 바뀌잖아 분모가. 그거를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걸 다 다루긴 했는데 걔를 조건 확률이라든지 독립종속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좀 차이가 지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 여기서. 이 기호는 여기에도 당연히 있지 않아 이거? 근데 PA 교비는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 그러면? 양변에 누구 곱할 거야 이 식에서는? PA 곱할 거 아니야? 근데 PA 교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이 식은 참이잖아. 양변에 누구 곱할 거야? PB 곱할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자리 한글로 좀 이따 읽어줄게. 양변에 이거 PA 곱한 거야. 그럼 얘는 같은 거야. PA 곱하기 P, B by 이건 식상으로 당연히 같은 거야 이거. 이거 당연히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재. 자 밑에는 이렇게 돼. PB 곱하기 P, A 바 B 이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이거를 이해시킬 거예요. 보세요. PA 교비는 PA 곱사건 B지. 그럼 얘는 한글로 읽으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근데 수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같다라고 보잖아. 실제로 그 같다라는 게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야.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니네 고배 법칙 쓸 때 있지? 고배 법칙?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는 고배 법칙을 쓰지? 그럼 얘가 왜 고배 법칙이냐? 봐봐. 여기 이거 뭐야?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A 사건이 일어났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겠지? 됐어? 이 뒤에 거 읽어봐. 이거 뭐라고 읽을 거야?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 사건의 확률인 거야. 이해해? 그럼 얘는 A 사건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누가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B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이 바뀔 때가 있지. 아까 전에 비복원 추출을 하면 B 사건이 만약 파란 공을 꺼내는 사건이었어. 근데 전체 개수가 바뀌잖아. 그럼 내가 그냥 원래 파란 공 꺼낼 사건의 확률하고 얘를 꺼내고 나서 얘를 꺼낼 확률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더 일반화된 개념인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떤 특정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거라고, 걔가. 어떤 특정 경우에만. 됐어? 됐어? 봐. 얘는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B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그럼 B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 사건의 확률이 바뀔 수도 있지. 그거를 고려한 확률 값을 말하는 거야. 그걸 곱하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인 거야. 됐어? 얘가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야.
니네 그 중학교 때, 요 전에 니네 확률의 덧셈 정리 배운 이 전 시간에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 했었잖아. 니네 중학교 때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어. 합의 법칙. 합의 법칙보다 더 넓은 정리의 개념이 덧셈 정리야. 근데 중학교 때 곱의 법칙이라고 배웠어. 곱의 법칙. 확률값 순차적으로 하면 곱한다. 이거 배운 거 있잖아. 그거는 더 넓은 정리가 곱셈 정리야. 왜냐면 얘는 그거를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의 정리인 거야. 뭔 얘기냐면 근데 덧셈 정리에서는 언제 확률값 그냥 더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만 더하지 않아? 배반 사건이 아니면 PA 교비를 빼야 됐었잖아. 근데 중학교 때 더한다라고 배운 거 있지. 그때는 배반일 때만 쓰는 게 그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던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있어. 그게 독립이야. 그때만 곱하는 거야, 확률값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중에 요 내용 중에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만 배웠던 거야. 이건 더 넓은 정리라고.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 차이가 발생되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다뤘었어, 중학교 때.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이 얘야. 비보건 추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사건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뒤에 사건의 확률이 계속 변해. 그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이런 거야. 자, 졸지 말고요. 주머니에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었다고 쳐볼게. 됐죠? 됐죠? 복원 추출할 거야. 복원. 신검 뽑을 확률이야. 복원 추출해가지고 신검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5분의 2로 뽑고 곱하기 5분의 3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확률값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복원했기 때문에 신공을 뽑은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확률값이 변하지 않아.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확률이 그대로야.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조건부 확률 중에 특이한 경우인 요거를 그냥 PA 곱하기 PB로 계산해도 된다 라는 독립일 때의 개념이었어. 나중에 이거 다시 가르칠 거야. 지금 그냥 값만 잡아봐. 비복원 추출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신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2지. 그럼 신공이 없어지는 거야. 꺼냈으니까 한 개로. 그럼 두 번째 검은 공 꺼낼 확률이 4분의 3이 되는 거라고. 얘랑 확률이 같지 않지. 요 부분이 조건부 확률로 한 거야. 왜냐면 신공이 꺼내는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비사건의 확률이 변하거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 개념이 곱셈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넓은 정리의 개념이라고. 좀 어려워요, 이거 개념이. 자, 이제 얘를 조금 더 정리해 주기 위해서 봐요. 예시 하나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예요. 책에 있는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표가 하나 주어졌는데 자, 비행기에 100명이 탔대요. 거기에는 남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총 100명. 그때 남자이면서 한국인인 애는 40명이고요. 여자이면서 한국인인 사람은 25명, 15명, 2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총 65명이었던 거고요. 얘는 35명, 합계는 100명. 얘는 55명, 여기는 45명인 상황이에요. 됐죠? 그때 이 사건을 각각 이렇게 나눠볼 거야. 내가 비행기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일을 할 건데, 한국인인
사건을 한국인인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A. 얘 A. 얘 A. 그럼 외국인인 사건은 뭐라고 말해야 돼? A여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A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됐어? 남자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여자인 사건은 B여라고 말해도 되죠? 됐어? 이 중에 아무거나 질문해보면 되는 거야. 자, 이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남자였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 경우는 뭐가 이미 벌어진 거야? 이미 한 명을 뽑았는데 이미 남자였던 거야. 이미 남자. 됐어? 그럼 얘는 P 이미 남자였으니까 남자란 일이 벌어진 거지 조건방류에서 어디에 써야 돼? 뒤쪽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남자라는 사건은 뭐였어?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지? 그때 뭐가 일어나야 돼? 외국인인 A여 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져? 됐죠? 그런데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잖아. 그럼 나는 분모가 누구라고만 생각하는 거냐면 B라는 애인 여기가 이미 일어난 거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 경우는 몇 개 경우밖에 없는 거야. 55개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미 55개 중에 하나를 뽑는 일은 벌어진 거라고. 받아들여졌어? 됐죠? 그 중에 뭐가 그 안에서 또다시 뭐가 일어나야 돼? 그 안에서 외국인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럼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영역상에서.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그럼 얘는 몇 분의가 되는 거야? 55분의 15 이렇게 계산되고 끝나는 거로 영역상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뭐 아무거나 뭐라고 상관없어. P 뭐 할까? B여봐 A 뭐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한글로 읽으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여라는 사건이 일어날 조건방률이지.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애는 한국인이라는 거 이미 뽑은 거야.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몇 개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65개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 몇 분의가 되는 거야? 65분의가 된다고. 됐어? 그 안에서 누가 일어나야 돼? 여자라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25개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약분하면 답이 되는 거라고. 이게 기본적인 조건방률의 해석이야. 그럼 얘를 확률로 계산하면 안 되니? 확률로 계산해도 당연히 돼. 근데 이거 누가 확률로 계산하겠냐고. 그러니까 조건방률이라는 게 반드시 확률로 계산하냐? 아니야. 앞쪽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니는 확률에 더 센 법칙 배웠지? 확률로 계산할 거야?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확률로만 주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률로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조건방률도 마찬가지야. 확률로 계산하는 거 있지. 확률로만 계산할 거냐 이거야. 확률로만 계산하진 않는다고.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된다고. 당연히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그런 개념을 갖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뀌는 거야. 조건방률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가정. 그거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걔가 표본 공간처럼 모든 경우의 수가 걔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리하다고.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이게. 됐어?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얘 있지? 얘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데 어쨌든 걔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 A 사건이 먼저 일어나. 그럼 A 사건의 확률이 있겠지.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게 된다고. 그게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게 더 넓은 정리여서 이 부분을 뒤쪽에 독립과 종속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할 것 같아. 됐죠?